인도에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해보신 분들이 토로하는 고민, 인도에 가면 누구한테 줘야 될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다 달라고 그러는데 인도에 가서 돈을 주면 돈값을 안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피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남아시아 인사이드 시즌2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남아시아 인사이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저희 3프로TV 대표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인문교양 컨텐츠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번에 긴 침묵을 깨고 다시 우리 강성현 교수님이 저희 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남아시아 이야기, 인도가 아무래도 조금 더 큰 형이 좀 될 텐데 재밌는 이야기 우리 강성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넉 달, 5달, 그 정도 됐죠 지금. 그런가요? 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네요. 예, 어떻게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예. 네.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네. 예. 멋진 또 헤어랑 수염 스타일이 여전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즌2에서도 남아시아 특히 아마 인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예. 시즌2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아무래도 5월이니까요. 네. 5월이 지나기 전에 최근에 있었던 인도 안에서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5월에 있었던 선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도에서 선거가 있었습니까? 예, 까르나타카 주의 주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5월 10일에 있었습니다. 전체 전국 총선 이런 건 아니고? 아니고 주의회?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각 주에서 의회 선거를 하면 그 주에서 다수당이 네. 주지사를 뽑습니다. 그러면 주 권력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중앙 정부의 권력을 못 갖더라도 지방 정부의 권력을 갖게 되면 네. 그 정당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유지가 되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당들은 아예 중앙 정부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주에서만 내가 잘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인도 정당들은 전국 정당이 있고 지역 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역 선거라는 것은 별도의 중요성을 갖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까르나타카 주가 이 중요한 이유는 네.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4년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디가 이제 재집권을 할 것이냐 문제인데 아마도 재집권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년 총선의 풍향계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까르나타카 주 여기가? 예, 까르나타카 주 선거를 우선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네네. 까르나타카 주가 어디 있는지가 보이시죠?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네, 남서부. 예,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북인도와 남인도를 나눌 때 네. 남인도에 속하는 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 까르나타카 내부에 있는 오른쪽 맨 아래쪽에 빨간 그림을 보시면 그 지역이 도시지역이란 뜻인데 이름이 벵갈루루죠.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돼 있는 벵갈루루가 오른쪽 아래에 네네네. 빨간색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까르나타카 주에 벵갈루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르나타카 주를 지배하는 정당은 이 벵갈루루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까르나타카라는 주가 인도 전체 여러 주들 중에서 네.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좋은 여기가요? 잘 사는 주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인도에는 네. 모디의 BJP가 네. 제대로 집권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남인도에는 파고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전체 총리인데. 예. 그 당이 BJP가. 네. 그런데 대략 이 이야기를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이 까르나타카 의회 임기가 23년 5월 24일까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2018년에 선거를 했는데 그때는 자나타달이라는 지역 정당이 콩그레스와 연정을 해서 집권을 했고요. 그때 이제 꾸마라스와미가 뭐 주지사가 되고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 구성이 바뀌면서 BJP가 주 정부를 구성을 하게 돼요. 2019년에.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인도에서 예외적으로 까르나타카만이 BJP가 여당인 거예요. 주에서. 네, 네. 그래서 상황은 2021년 7월에 네. BJP 출신의 주지사가 사퇴를 하고 새로 본마이라는 주지사가 BJP 출신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번 선거는 주 단위에서 BJP가 여당으로 치른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인도에 들어가는 관문이고 교두보를 확보를 해야 되는 BJP 입장에서 까르나타카를 이미 장악을 한 상황인데 네. 이번 선거에서 이것을 놓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모디도 BJP이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BJP가 바로 모디가 이끄는 당인 예, 겁니다. 예. 그리고 까르나타카에서도 여당 입장에서 선거를 치렀고 내년이 총선인데 이 상황에서 과연 야당이 다시 전통적으로 강했던 남인도에서 BJP를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네, 여기 이제 중요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BJP가 까르나타카를 지킴으로써 남인도까지도 이제 BJP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년 총선에 압승을 거둘 것이냐. 이런 질문이 같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평론가들부터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던 지역 선거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네. BJP가 참패를 거뒀습니다. 야당 콩그레스가 연정을 구성하지 않고도 다수당으로서 그 주 정부를 구성하고 남을 만큼의 의석을 얻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바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디 인기 괜찮지 않아요? 요즘 외신 보도를 보시면 네. 전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 중에 네. 평균 지지율이 선호도가 80%가 넘어가는 지도자는 모디밖에 없다. 뭐 이런 보도가 자주 나옵니다. 현직 총리인데 지지율이 80%다. 예. 거의 뭐 이건 어디죠? 공산국가나 뭐 이런 데 말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코드가 있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도 중요한 모디가 실제로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이 선거에서? 예. 모디 입장에서는 네. 이 선거를 완벽하게 이겨내서 내년 총선까지 넘어가야 되는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모디가 선거 막판에는 까르나타카에 가서 거의 상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패를 했어요? 예. 그런데도 참패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외의 결과이기도 한데 그것을 이해하는 게 실제로 인도 정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뭐 유명한 혹은 뭐 이제 굉장히 한 당을 이끄는 그 사람이 인기가 많다면 설령 밑에 뭐 의원들이든 누가 이런 사람들이 별로 유명하지 않더라도 그쪽으로 중에 한 방향으로 쭉 같이 가는 게 일반적이고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예, 바로 그 점이 제가 오늘 예.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 점인데요. 그렇게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자면 원탑으로 한 명의 스트라이커를 배치해서 네. 그 한 명의 스트라이커를 믿고 제대로 수비를 못했고
그러면서 미들필드에서부터 무너지고 나니까 경기를 처참하게 지고 만 겁니다. 야, 그 인도 분들은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건 뭐 모디 총리지만 그래도 우리 주의 의회는 이 의원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분리가 잘 되시는 거예요? 지역 현안이 네. 중앙 정부의 현안과 구분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강점을 모디가 극대화하는 방식이 상징 정치인데 네. 상징 정치에서 스텝이 꼬인 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네네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가 어떻게 치루어졌냐면 말씀하신 모디가 이끄는 BJP 네. 그리고 콩그레스가 야당 그리고 이 양대 정당이 인도 중앙 정치를 좌우하죠. 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전자 투표기를 갖고 투표를 합니다. 인도에서는. 그럼 그래요? 예, 전자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게 돼 있는데요. 네. 첫 독립 이후 첫 총선을 할 때부터 문맹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정당 이름을 적고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 정당이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각 당마다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네. 왼쪽에 있는 연꽃이 모디가 이끄는 BJP의 상징이고요. 오른쪽에 손바닥이 콩그레스. 야당. 예, 야당 콩그레스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단말기 기계에 나는 연꽃을 누를 거야, 손바닥을 누를 거야, 뭐 청소하는 아주머니 뭐 예를 들어서 빗자루 뭐 이런 거 상징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이 기본 구도고요. 그러면 야당 콩그레스는 공식적으로는 총재가 말리가르준 카르게가 22년 10월 달부터 이제 총재가 돼 있긴 합니다만 비공식적으로는 라훌 간디라고 인디라 간디 집안에 그 네루 집안에 있는 사람이 콩그레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강 구도를 형성하는 게 자나타 달이라는 지역 정당이 있고요. 네. 그 뭐 인민당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보실 때는 항상 자나타 달 그리고 괄호 열고 시큘러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시큘러는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신문을 보실 때 인도 정당 이름이 있고 뒤에 괄호가 붙어 있으면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갈라졌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큘러라고 가로에 쓰여 있으면 같은 자나타 달인데 시큘러가 아닌 다른 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몇 년도에 대선 후보가 무슨 당 이름으로 나왔는지 다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하도 당이 바뀌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같으면 민주당 괄호 열고 상도동 민주당 괄호 열고 동교동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네. 이 내용까지를 모든 분들이 다 뭐 파악을 하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자, 3강 구도가 있다. 그리고 자나타 달이 1999년에 분당이 되면서 가우다가 만든 게 지금 시큘러라는 당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여기 상징의 연꽃은 이해를 하시겠죠. 연꽃이 사실 한국에서도 상징으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연꽃. 네네네. 예. 그리고 인도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 손바닥은 왜 가 있을까요? 손바닥. 부처님 손바닥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뭔가를 좀 아시는 분들의 대답인 거죠.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손바닥 하는 불상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한문으로는 이제 무외인이라고 그럽니다. 아바야라고 그래서 무외라는 게 두려움이 없다는 뜻인데 손바닥을 이렇게 하는 불상의 뜻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바로 이 사인의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 손바닥 사인을 보면 인도 전통에 따라서 이거 콩그레스가 여러분을 지켜드릴 테니까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사인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인디라 간디가 여성으로서 총리를 했던 건 아시죠? 네네. 그런데 70년대에 정권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주 복잡한 사연을 많이 겪었는데요. 네. 이 인디라 간디가 정권을 잃고 나서 그 남인도에 가서 그 에무르 바가바티라는 그 저 사원에 갑니다. 그런데 네. 그 사원에 가시면 여기 그림에 보이시죠? 사원에 있는 신이 있어야 할 제일 중요한 자리에 무슨 상징이 있냐면요. 이 손바닥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손바닥 두 개가 보이시죠? 예. 왼쪽에 있는 것이 사원 한 복판에 있는 이 신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있는 상징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 해만비가 사원이라고 부르는데 손바닥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손바닥 사원에 정권에서 쫓겨난 인디라 간디가 방문을 했는데 저 손바닥 이야기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파르바티라는 여신이 악마들의 공격을 받아서 피하려고 물에 빠졌습니다. 네. 물에 들어갔는데 잘못하면 익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표식으로 자기 손바닥 둘을 물 밖으로 내밀었는데 그 순간에 남편인 쉬바신이 손바닥을 보고 쫓아와서 악마들을 물리치고 파르바티를 구해줍니다.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생겨난 이 사원이 이 사원이고요. 그래서 저 손바닥을 보고 그 당시 인디라 간디가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감명을 갑자기 왜 받아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여신을 손바닥을 보고 신이 내려와서 구해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순간에 앞으로 우리 콩그레스의 상징은 손바닥을 하겠다 이렇게 됐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여기 보여드리는데요. 네. 오른쪽이 지금 여당인 BJP, 왼쪽이 지금 야당인 콩그레스의 그 정당 상징의 변천사입니다. 많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나라, 인도는 다른 나라의 정당 상징이랑은 또 매우 다른 느낌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소하고 송아지가 나오는 거는 뭐 인도니까 그럴 수 있겠다, 뭐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것들은 좀 쉽지 않죠. 등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도 전통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 그래서 이 두 상징이 이제 정말 맞붙었다. 정면 승부. 지역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력 투구를 다했다. 네. 그랬는데 첫 번째로 BJP가 공천 관리에 사실 실패한 면이 있습니다. 공천 관리에? 예. 자가디시 셰타르라는 정치인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5월 10일 날 선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4월 16일 날 BJP에서 탈당을 하고 그 다음 날 콩그레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공천을 못 받으면 그렇다고 한 달 전에? 예, 옮겨가죠. 네. 그런데 이 셰타르라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이 주에서 까르나타카 주에서 의석이 224개인데요. 네. 의석 70개를 결정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링가얏이라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카스트라고 보셔도 괜찮은데 사실은 종파입니다. 이 링가얏은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역사가 있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링가얏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바로 이 셰타르였어요. 이 사람이 까르나타카 주지사로 지내기도 했고요. 주의회 의장도 했고 주의회 의원을 6선을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쪽에서는 지분이 큰 정치인이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낡은 옛날 정치인인데 이 사람한테 공천을 안 주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 데리고 쭉 갔어요? 그렇죠. 콩그레스로 옮겨갔죠. 그런데 이 링가얏이 그 224석 중에 70석을 결정을 하는 집단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포칼리가가 꽤나 큰데 그게 한 40석 정도 결정하는
집단입니다. 결정한다는 게 그 종교를 믿는 분들이 많아서 그 정도 포션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원래 200 몇 석 중에 그 70석은 여기서 결정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70개 지역구에서 링가얏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인도 모든 선거가 승자 독식이거든요. 한국처럼 소선거구제. 네네네. 물론 중앙정부는 이제 비례대표도 있고 합니다만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1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얼마를 얻던 간에. 그런데 70개 지역구에 다수자가 링가얏이면 링가얏을 관리를 잘 해야죠. 거기 이제 종파 따라서 투표를 많이 하시는 모양이죠?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예요? 말이냐면 네. 링가얏들끼리 뭉쳐서 만들어지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할당을 못 받았는데 할당을 만들어주겠다. 네. 그러면 이제 뭉치게 되죠. 그런데 이 동네 저 동네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면 이제 그때는 또 이야기가 다르죠. 아주 복잡한 현실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네. 셰타르가 하루 만에 콩그레스로 이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았겠죠. 네. 아니 선거 직전에 지금 그 지역에선 굉장히 지분이 큰 정치인인데 네. 공천을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야 이런 구태 정치인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정치를 해야지 이런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정치평론가들의 일부 평가는 옛날 정치인들한테 공천을 안 줘서 이 사람들이 콩그레스로 옮겨간 것은 사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쪽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옮겨간 게 별로 영향을 안 줬다고요? 예. 그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셰타르라는 정치인 자신이 네. 자기 지역구에서 떨어졌어요? 엄청난 표차로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사람을 이긴 후보가 땡긴까이라는 후보인데요. BJP? 예, BJP에 94,408표를 얻었는데요. 셰타르가 6355표를 얻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표차가 굉장히 큽니다. 야, 그럼 워낙 이름들이 어려우니까 예. 하여튼 여당 소속으로 있던 꽤 지분 큰 정치인이 자기 개혁파라고 하는 사람들 데리고 쭉 옮겨갔는데 그거는 별로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안 줬고 안 줬다. 그렇습니다. 첫째 그거부터 이제 발라내고 이야기를 하자는 네. 거죠. 그런데 네. 또 하나는 셰타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BJP에서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옮겨간 그 전직 주지사급의 네. 정치인이 뭐 탐마이야, 푸탄나, 락시만 사바디, 그 다음에 앙가라, 꾸마라 스와미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BJP가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렀는지가 잘 드러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지역 기반 정치인들하고 상관없이 모디 원톱으로 우리는 선거를 이긴다. 그리고 그러면 기존에 좀 이름이 뜬 사람들 다 날려버렸어요? 예. 그리고 투표에 임했는데 근데 또 졌다는 거잖아요. 예. 대패를 했죠. 졌다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이 기성 정치인들이 강해서 졌던 게 아닌 거죠. 예. 어떻게 이긴 거예요? 그 야당은? 그렇죠.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네. 선거 과정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생겨나죠. 서로 흠잡기를 하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BJP의 뭐 실질적인 2인자라고 불리는 내무장관 아밋 샤가 뭐 이런 잘못된 발언을 했다. 뭐 어느 개인 회사가 투표자들 개인 그 유권자들 개인 정보를 잘못 유통을 시키고 있다. 뭐 잡음이 좀 많았군요. 예, 카르게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다. 콩그레스의 현재 공식 총재.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콩그레스에서 공약을 내면서 바저랑달이라고 하는 극우 힌두 거의 무장 단체에 가까운 단체인데요. 이거 금지시키겠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길거리로 나와서 또 시위하고 소니아 간디가 이제 그 네루 집안 사람이잖아요. 소니아 간디가 까르나타카가 주권이 있어서 독립을 해야 된다고 했다는 이제 잘못된 보도가 또 퍼지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잡음들은 그냥
선거 때마다 있는 일이다라고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왜 BJP가 졌느냐? 네. 그거는 저는 첫 번째는 부정부패 스캔들 때문에 졌다는 거고. 누구의 부정부패요? 주 정부 BJP의 부정부패 때문에 졌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부정부패를 했으니까 졌다는 게 아니고 모디의 선거 전략과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포퓰리즘 공약에서 모디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디는 콩그레스를 욕을 합니다. 포퓰리즘 공약만 하고 무책임하고 의미 없는 짓을 한다 이러는데, 그리고 바즈랑 달은 더 심하게 포퓰리스트 정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세 당 모두 포퓰리스트 정당입니다. 모든 공약은 그냥 퍼주기 포퓰리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네. 퍼주더라도 성의 있게 퍼주는 모습을 못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액수를 주더라도 그럴듯하게 줘야 되는데 모디가 너무 자만했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이제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네네. 이게 사건은 언제 터지냐면 2021년 7월에 그 깸빤나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까르나타카 주의 공공조달 대상 기업협회 회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가의 조달청 조달 사업에 뭐 납부하는 그 조달에 입찰을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뭐 서비스든 아니면 물품이든 갖다가 이제 주고 돈을 받는. 네. 그래서 그 협회 회장인데 이 사람이 21년 7월에요. BJP 중앙정부 모디 있는 곳에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 해야 되겠죠? 네. 뭐라고 했냐? 까르나타카 주의 BJP 정부가 모든 국가 조달 계약에 40% 커미션을 요구하고 있다. 이걸 좀 고쳐달라. 도저히 못 살겠다. 40%를 그러면 절반을 거의 떼먹는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스리랑카에서 지금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지만 그때 제일 국민들의 반감을 샀던 게 미스터 10% 아닙니까? 10% 떼먹는. 아, 그랬었나요? 예, 대통령과 수상의 동생. 네네네. 그러니까 고정 요율 10%. 자, 40%를 떼먹는 상황에 아니, 그러니까 해도 너무한다는 거죠. 그렇긴 하네요. 아니, 살 수는 있게 해주고 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터뜨린 겁니다. 지금 인도에 가시면 뭐 모바일 결제를 한다. 그래서 인도가 현금 경제에서 벗어나는 혁신적인 뭐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때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가 페이티엠이라는 업체입니다. 페이티엠? 예. 그래서 사진 보시죠. 네. 이 사진이 뭐냐면 페이티엠이라는 회사의 본사입니다. 노이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어떻게 했냐면 인도에서 항상 쓰는 약어가 있습니다. 네. CM이라고 씁니다. 그게 Chief Minister이고요. 네. 그게 주지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콩그레스의 그 선거 슬로건이 뭐가 되냐면 페이TM이 아니고 페이CM이 되는 겁니다. 주지사에게 돈을 냅시다. 그래서 페이CM 선거를 한 거죠. 네네네. 아, 이게 이제 근데 먹혀들었군요. 사람들은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왜요? 왜냐? 너무 만연해서? 예. 아니, 이게 이제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대목이긴 한데요. 네. 부정부패 문제는 다루고 언급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건이 터지거나 배달 사고가 있기 전까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만약에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어렵죠. 그러니까 저도 이
그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인도에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해보신 분들이 사석에 딱 앉으면 첫 번째로 토로하는 고민, 그리고 저하고 상담을 해보고 싶어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중국을 가도 베트남을 가도 돈 줘야 되는 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런데 인도에 가면 누구한테 줘야 될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다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제가 사업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돈을 주면 돈값을 합니다. 근데 인도에 가서 돈을 주면 돈값을 안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의 실질적인 경험이고요. 네. 근데 여기에 사건이 하나 보태지는 게 2022년 4월 12일에 그 산토시 빠띠리라는 사업자가 있었어요. 네네. 그 사람이 우두비에 있는 호텔에서 자살을 해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까르나타카 주 장관이었던 에쉬와라빠를 상대로 커미션을 너는 왜 40%를 안 내느냐라는 이유로 너무 심한 괴롭힘을 당해서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런 식의 그 기록을 남기고 자살을 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에쉬와라빠는 이제 사직을 하고 이번 선거에 출마는 포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부정부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인도가 심하다 안 심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폐해가 그냥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좀 충격적인 사건까지 일어나니까 이런 부정부패에 대한 사람들의 좀 반감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이전보다 좀 심해지긴 했겠군요. 그런데 네. 부정부패라고 하면 반감이 심하긴 한데 네. 문제는 그게 표로 집결되는 예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 누구나 다 하니까. 썩어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왜 터졌을까요? 그래서 아니 한 사람이 죽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겁니다. 모디 총리가 그만큼의 국민들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정치를 하는 핵심 이유가 이미지 정치에 있습니다. 모디라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축을 해냈거든요. 그런데 그 모디라는 이미지가 뭐냐면 실제로 인물 자체가 그렇습니다. 워커홀릭이에요. 모디가? 예, 워커홀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가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재산을 쌓아서 누구에게 상속을 시켜줄 가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는 정확하게 어디에 상응을 하냐면 힌두교 전통에서 나오는 출가 수행자의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는 우리에게 익숙하게 보이는 건 누구냐면 간디죠. 간디는 결혼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남아프리카에서 이제 브라흐마짜리아 선언을 한 이후로는 평생 성관계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네. 아니 사회생활을 하는 정치인인데 그런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자기 인도의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고 그 이미지가 한 정치인을 성인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데 정치인하고는 싸울 수 있지만 성인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지금 모디가 던져주는 그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BJP가 썩을 수는 있다. 네. 그런데 모디는 썩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똑같은 예가 될 수 있는데요. 네. 파키스탄이 요즘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태풍의 눈처럼 모든 정치적인 이슈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는 누구냐면 물러난 총리잖아요. 파키스탄의 임란 칸. 아, 이름 들어봤습니다. 예. 네. 임란 칸에 대한 지지율이 그만큼 높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더 썩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외에서는. 네네.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하면 그겁니다. 이 사람이 썩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구축에 성공을 하고 나면 확정 편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문제 제기 그리고 검찰의 기소, 증거 이런 게 나와도 어떻게 되냐면 탄압받는다 생각하겠죠. 예, 썩은 모든 다른 정치인들이 썩지 않은 이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다. 네네네. 뭐 이게 남아시아에서는 왜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아니 트럼프는 네. 어떻게 지지를 받습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죠. 뭐. 예, 네. 그렇습니다. 모디가 사실은 이런 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정치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모디가 뭘 잘못했다라는 뉴스가 먹히기가 힘든 겁니다. 설령 나와도 뉴스가 나와도 예. 그 구조 구축에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에 고액권 사용을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쓰던 돈을 내일 아침부터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엄청납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가난한 할머니가 평생 가지고 있던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장에 가서 그걸로 먹거리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 가면 신권으로 바꿔주느냐? 은행도 신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준비는 전혀 안 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냥. 오죽했으면 대사관에서도 신권을 확보를 못했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경제가 충격을 받아서 네. 경제 데이터는 이미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2016년의 일이니까. 네네. 경제적으로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이 고액권으로 돈을 쌓아뒀으니까 이걸 못 쓰게 만들어서 깨끗한 인도를 만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뭐 90몇 %, 거의 100%가 다 은행으로 회수가 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검은 돈을 걸러낸 거는 없습니다. 그건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도 드렸고요.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사건을 계기로 모디의 지지율은 올라갔습니다. 즉 경제적 실패와 정치적 성공이 같이 갑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하면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반대로 갔군요. 예, 그게 바로 모디의 정치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깨끗한 모디는 이 사람들이 쌓아둔 부정부패에서 생긴 돈을 없애는 노력을 했고 그걸 갖고 욕을 먹지만 그리고 내가 당장 불편하고 고생이지만 같이 해야지.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모디 총리가 굉장히 청렴한 이미지군요. 예, 그렇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수행자적인 이미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잘 보시면 모디 총리가 쓰는 이미지가 대부분 간디하고 똑같고요. 아, 그래요? 정치 표어도 그래서 자립인도, 자족인도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네. 최근에 2,000루피 고액권 사용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2,000루피권을 왜 쓰지 말아야 되죠? 이러면 모디는 또 부정부패, 뭐 척결, 뭐 이러는데 사실은 돈 많은 부정부패 하는 사람들은 현금으로 쌓아두지 않습니다. 차명자산을 쓰죠. 뭐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왜 이런 걸 하느냐 그러면 다들 알아요. 일반인들도. 그래서 다들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내년에 총선이 오니까 돈을 쌓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야당 자금줄을 조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모디의 지지율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 모디의 이미지 정치라는 게 얼마나 힘을 발휘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모디 총리는 미혼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독신이에요? 예. 그래서
나이 드신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가끔씩 그 찍는 사진들 이런 게 언론에 유포가 되지 가족이 없습니다. 모디 총리 어머니가 있어요? 예, 이제 지금은 얼마 전에는 이제 돌아가셨고, 예,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이 같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럴 때 그 아들의 모습, 예, 그게 모디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네네네. 그냥 정치적인 이슈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모디 총리가 의원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공직자 신상 공개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우자 결혼 여부란이 있어요. 그걸 모디는 항상 공란으로 냈습니다. 기재를 안 했어요. 없으니까 그렇겠죠. 아니죠. 비혼이면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되는구나. 예. 근데 공란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공란으로 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것 때문에 모디 탄핵해야 된다고 야당에서 실제로 문제 제기를 하고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네네. 왜? 공직자 신상 공개 정보법에 따른 위헌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왜 그랬을까요? 뭐 좀 구린 데가 있군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자쇼다벤 모디라는 여성분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스케치로 나와 있는 얼굴이 있죠. 네. 이분의 실물 사진은 거의 공개를 잘 안 합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모디 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언제 한번 이제 할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요. 51년생인데요. 모디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소박을 맞은 거죠. 모디한테? 예. 그리고 모디는 그때 거의 결심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여성분이 자쇼다벤이 17살이고 모디가 18살일 때 관습에 따라서 부모들이 결혼을 시켰는데 모디는 집을 떠나서 출가한 사람처럼 그 히말라야 돌아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도 닦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 오리엔테이션이 모디에게 굉장히 강해요. 그게 바로 모디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이끌어오는 기본 패턴입니다. 그래서 모디를 이해하려면 힌두교 고행 전통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자쇼다벤 이분은 자기 이름이 어디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이분이 직업이 이제 교사였는데 그 자리에서도 쫓겨나면 자기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뭐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었는데 한 번이나 두 번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저는 개인 사생활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걸 완벽하게 분리하는 유럽 전통을 좋아하는데 네. 이분 이야기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 자쇼다벤 이분이 모디가 이번에 이제 계속 집권을 해가는 인도 총리로 네. 완전히 자리가 굳어지고 나니까 실질적인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여성분이? 예. 그러니까 총을 지닌 무장한 경호원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당신을 지킨다 이러고 지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무장한 사람들이 허락을 하기 전에는 외부인 접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법원에 청원을 냅니다. 네. 자, 이 사람들한테 나를 지키지 말아라라고 요구를 하기에 앞서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이 사람들 누군지 밝혀달라고 법원에 청원을 냅니다. 네. 청원이 연차로 계속 기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쇼다벤 이분은 자기를 지키는 무장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요. 경찰인지 뭐 국정원인지 전혀 아무도 이제 뒤로는 알죠. 이야기하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왜 이 여자분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 여자분이 외부에 노출되는 걸 그렇게까지 극도로 꺼려야 되는가? 모디가. 예. 그리고 BJP가 바로 그겁니다. 출가자로서 가족도 없고 결혼을 한 적도 없는 우리의 모디 총리는 사랑하는 조국 인도를 위해 저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이미지. 국가와 결혼했다. 예,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막강한 힘, 그리고 특히
거기에 결합시킨 힌두 그 국수주의적인 정책 그리고 그 세계관 네. 이게 합쳐지면서 힌두 교도로서의 모디의 모습은 완벽하게 그려져 있는데 저 여자가 자꾸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뭐 저한테 뭐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나 어유 저 여자 불쌍해 아니면 저 사람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책임한 거 아니야?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근데 이 여성분의 존재는 그러면 인도 국민들은 잘 몰라요? 대부분 알기는 알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언론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언론 자유가 있는데면 이 얘기는 엄청 좋아할 얘기인데. 아 그렇죠. 가십거리로.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여성분의 그 개인적인 사실은 뭐냐면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대목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가십으로 소모가 되면서 피해가 가는 거는 정말 좋지 않은 거긴 한데 이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모디의 이미지 정치에 그 어떤 식으로든 균열이 가는 상황이 오게 되면 모디의 슈퍼 파워는 무너진다는 거죠. 그럴 때 자, 실제로 BJP가 얼마나 지지를 받았는지를 다음 그림에서 한번 보시죠. 네. 자, 노란색으로 BJP가 나와 있고요. 파란색이 콩그레스고 그다음에 자나타 달시큘러 제가 말씀드린 네네네. 3강 구도라고 그랬잖아요. 2004년부터 쭉 보십시오. 2019년 보십시오. BJP가 얼마나 까르나타카에서 지지를 받았는지 네. 보이죠?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디의 이미지 정치를 파워로 믿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요. 모디가 주지사 후보를 선정하지도 않고 선거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내가 이끌면 다 이기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이었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 선수는 원탑은 모디야. 그런데 축구는 원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미들필드에서 이겨야 됩니다. 예.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네. 사실은 23년에 그 선거 결과를 보면 콩그레스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지금. 하지만 그 전까지를 보시죠. 이게 뭐 거의 비슷비슷한 정도의 경쟁이었고요. 그리고 뭐 BJP가 굉장히 밀리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전형적으로 그 모디 이미지 정치와 BJP의 그 부정부패 스캔들이 엇박자를 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엇박자는 아주 구체화시켜서 숫자로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 그런데 자, 모디는 안 썩어 있을지 모르지만 모디의 BJP가 썩어 있었다는 게 까르나타카에 너무 분명해지는 상황이 되고 나면 모디를 믿고 까르나타카를 맡길 수가 없죠. 그 한계를 BJP가 읽어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가자면 퍼퓰리즘 경쟁에서 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BJP가 내세운 선거 공약입니다. 자, 첫째, 빈곤층 가정에게는 가스를 3통씩 주겠다. 가스? 예, 가스 필요하잖아요. 밥해 먹으려면. 그러니까 빈곤층 가정에게는 가스 그냥 3통씩 나눠준다는 거예요. 아, 포퓰리즘이네 진짜.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유를 0.5리터씩 날마다 나눠주겠다. 빈곤층 가정에. 그 다음에 뭐 그런 겁니다. 뭐 매달
수수를 5kg, 밀을 5kg씩 나눠주겠다. 그러면 이게 파퓰리즘 아니냐고요. 파퓰리즘이죠. 맞습니다. 네. 그 똑같은 파퓰리즘이에요. 이건 여야가 다 했다는 거죠? 다 했습니다. 근데 야당이 좀 더 세게 갔어요? 아니요. 야당은 똑같은 파퓰리즘인데 이런 걸 했습니다. 여성 가장이면 한 달에 2,000루피씩 줄게. 그 다음에 모든 여성은 버스비를 무료로 해줄 거야. 자, 버스비를 여자들한테 무료로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포퓰리즘 하면서 살면 되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남인도가 왜 북인도보다 경제가 나아졌는지 설명을 하면서 무상급식을 해준 남인도에는 아이들이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학교를. 그 얘기 한번 해주신 것 같네요. 예. 밥을 먹어야 되니까 국을 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100%짜리 학교가 낫죠. 그럼 학교에 밥 먹는 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데 뭐 하겠어요? 공부해야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남인도 같은 데서 가끔 있었던 일이 뭐냐면, 물론 이제 까나다카 얘기는 아니지만 뭐 컴퓨터나 태블릿을 모든 대학생들에게 나눠주겠다 뭐 이런 공약을 합니다. 아니 그러고 있으면 황당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모든 대학생이 컴퓨터를 한 대씩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IT 쪽으로 굉장히 또 많은 경험을 쌓겠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까르나타카 정부가 공과대학 설립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람들은 뒤로 생각을 하죠. 아, 저것들 또 이렇게 돈 챙기고 있구나. 네. 학교 차려서 사업하려는 인간들한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공과대학을 졸업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IT 붐이 팡 터지면서 벵갈루루가 인도의 실리콘밸리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그런 거지 이 정책은 잘못된 거야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양쪽 정당이 똑같이 포퓰리즘을 한다고 하면 자, 어느 포퓰리즘이 낫나요?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자들이 공짜인데 버스 타자 이렇게 되면 여성 모빌리티가 높아집니다. 자, 여성들의 모빌리티가 높아지면 경제활동 인구가 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또 여성들이 자꾸 그러기 시작하면 사회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인도는 이미 인구 감소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인도는 이미. 이거는 몇 년 지나서 통계치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전문가들 추정은 다 똑같습니다. 금년이 아니고요. 이미 2020년경에 아마 꺾였을 거로 지금 추정을 하는 건데요. 네. 자,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남인도, 특히나 잘 사는 까르나타카에 해결 방법이 뭡니까? 여성 인력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네. 그러면 돈을 뿌릴 바에는 그쪽으로 뿌리는 게 맞지 않나요? 그냥 괜히 뿌려서 없어지는 돈 이런 거 말고 어쨌든 뿌렸는데 나중에 뭐라도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쪽의 포퓰리즘이 더 인기를 좀 끌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그리고 되겠군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한 나에게 혜택이 오겠네. 그리고 이거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반응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자, 밥할 때 가스를 뭐 3통씩 줄게 뭐 이런 이야기하고 다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네. 이번에 투표율이 이렇게 높았습니다. 이야.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양대 정당이 완전히 전면전을 했다는 사실도 있긴 합니다만 이 투표가 보여주는 것 자체는 인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진한 색깔로 있는 쪽이 투표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오른쪽 아래 굉장히 밝은 쪽이 있죠. 벵갈루루입니다.
투표율이 최저예요. 왜 그래요? 도시 지역이죠. 부자들, 배부른 사람들,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 경제 발전 모델에서 그 직접적인 수혜에서 지금 소외가 된 사람들,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자기 의사 표명을 절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BJP가 놓쳤다가는 아마 정권을 잃게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처럼 분배 구조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네. 개발 위주의 재벌 기업 위주의 경제 개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단계에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그 발전의 수혜를 같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 그러면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18년과 23년의 대조인데요. 그 변화가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맨 처음에 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이시죠? 진짜 압승이네. 예, 콩그레스가 완전히 압승을 거뒀습니다. 과반 한참 넘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정도 필요 없이 콩그레스가 까르나타카의 주 정부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튼 이번 인도 서남쪽,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한 주에서 주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에 모디가 이끄는 BJP랑 그다음에 이제 야당이 이렇게 있었는데 BJP의 모디 자체는 인기가 굉장히 많으나 이 당이 조금 뭐 정책이나 공약 같은 것들이 썩 그 주 사람들에게 먹혀들지 않았고 그리고 모디의 이런 이미지 정치도 그닥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이런 등등의 이유로 야당이 압승을 거뒀고 요 결과가 다음 해에 있을 총선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역 현안과 그 국가 현안은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번 결과를 근거로 내년 총선에 모디가 위태롭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는 무리입니다. 전국 선거나 또 지방 선거는 다르니까. 예, 무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야당이 어느 정도까지 지분을 확보하는지도 실제로 선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당도 잘 읽을 수가 없어서 저 그림 보고 뽑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공약 같은 걸 어떻게 이 사람들은 들어서 아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또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고비용 선거 구조가 개선이 안 됩니다. 저희들 80년대에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몇만 명씩 모아놓고 선거 유세하는. 예, 그거를 모디가 19번 대중 그 유세를 했고요. 모디가 6번을 그 차량 유세를 했습니다.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모디가 얼마나 이번 선거에 신경을 썼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유세를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하냐면 모든 선거에는 돈을 쌓아두어야 된다. 그게 인도의 현실이다. 그러면 이 돈을 누가 조달을 할까요? 그게 바로 부정부패의 먹이사슬이죠. 자, 오늘은 이제 인도의 한 주에서 있었던 주의회 선거를 보면서 인도의 정치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몇 가지 좀 제가 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뭐 이런 정치 이벤트들은 계속 있을 테니까. 네, 그리고 언제 한번 저 모디의 저 과거라든지 이런 거 한번 들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느낌이. 네. 나중에 한번 모디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개인으로서의 모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남아시아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윤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